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베테랑 재무 상담사이자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인 이영주 작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반갑습니다. 네. 부익부 빈익빈 뭐 어제 오늘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점점 심화되고 있다니까 그게 그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죠.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에 대처를 해야 할지, 대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어쨌든 이런 걸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익부로 가는 방법을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량 자산에 집중하라. 네. 네. 자본주의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걸 이제 인정했으면 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는 걸 이제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량 자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왜?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이니까. 네. 자, 그러면 우량 자산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강남의 아파트를 따지면 아파트죠.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 강남에 강남. 있는 그렇죠. 근데 강남 너무 비싸서 못 사잖아요. 네.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강남을 지금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 너무 비싸지고 이제는 거기 강남에 살려면 종부세 그냥 1년에 1억은 그러니까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1억씩 그냥 내고 살아야 돼요. 네. 네.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우량 자산을 살 것인가 네. 라고 고민하는 차에 이제 주식시장을 봤더니 네. 주식시장에 우량 자산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량주들? 근데 요즘 주식 때문에 사실 걱정 많거든요. 네, 다들. 그렇죠.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변동을 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우량 자산의 흐름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상 우량 자산 주식 시장에서 우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 삼전? 네, 1등 삼전? 주식. 네.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은 다 좋은 주식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가만 보시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보시는 거 아시죠? 네. 시가총액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네. 거의 550조에 육박합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 전체 시장 시가총액이 2,000조가 안 되는데 그 중에 거의 4분의 1이 한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2등부터 10등까지를 다 더해도 네. 삼성전자가 안 돼요. 그래요. 1등이 전체 시장의 4분의 1,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2등이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2등이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걔가 비중이 얼마냐면 시총의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책에도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는 기형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특이하게 기형 자본주의 국가. 너무 이렇게 하나에 쏠려 있는 그렇죠. 하나에 치중돼 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미국을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은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테슬라 거. 비슷비슷한 것들 그렇죠.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뭘 투자할까 고민도 해야 되고 분산도 해야 되고 여러 네.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딱 하나. 하나. 그리고 그 1등 주식의 과거 패턴을 보면 진짜 우량 자산답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네. 앞으로를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심화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어쨌든 1등 주식에 대한 집중화는 더 심히 될 거라는 거예요. 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저도 고객 관리를 하고 많이 봤잖아요. 과거에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과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이 달라요.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과거에 삼성전자를 샀던 분들은 그냥 뭐 생각 있으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었어요. 네. 그 주식 하시던 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그 돈이 들어왔냐? 집 팔아서 들어온 돈이고 은행에 예금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들어온 돈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 두세 채 있는 분들이 하나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나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집 팔아서 들어온 돈하고 은행에서 예금이 들어온 돈은 이 특징이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사람들, 그분들이 찾던 자산, 그분들이 이제 집값은 꼭점에 온 것 같고 은행은 더 이상 답이 없고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그런데 내 돈 가지고 날리긴 싫고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발견한 자산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삼성전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오를 땐 더 오르지만 떨을 땐 오히려 더 방어력이 있는 살살 떨어져요. 그런 자산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자산이, 투자할 대상이, 종목이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강남의 집, 삼성전자 주식. 심플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두 번째 거 갈까요, 그럼? 네, 두 번째 갑시다. 심플한데? 직접 투자하라. 아, 네, 저는 펀드 같은 거 하거든요. 그죠. 펀드는 간접 투자잖아요. 네. 혹시 어느 펀드 아세요? 그 MSC라고 네. 자, 거기서 그거 소개해 주는데. 소개하는 펀드인데 뭐 해외 펀드도 있고 국내 펀드도 많이 있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ETF도 있고 펀드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 이분은 거. ETF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ETF나 펀드를 투자하신다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그 펀드가 다시 삼성전자를 사고 있으니까. 내가 사면 될 걸 괜히 수수료 내고 삼성전자 그렇죠.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사도 수수료 나가지 않나? 안 나가요. 그거야 뭐죠? 주식 사고 팔 때 그 예. 증권사에 주는 돈이죠. 요즘은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수수료 없어요. 아, 이거 얼마나 주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 핸드폰으로 하는 어. 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직접 사면 바로 다이렉트로 살 수 있고 그러면 수수료 없이 비용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맡겨가지고 돌고 돌아서 수수료 내고 삼성전자를 샀냐 이거죠. ETF. 그럴 이분이 필요가- 그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해외나 이런 데를 투자하신다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네. ETF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국내 투자하는 데서는 직접 투자하시는 필요 것이 없다. 더 좋고 예.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생각이 있으셨냐면 직접 투자는 위험해. 네. 그러니까 투자하면 날려.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실험도 했어요. 전문가들하고 원숭이하고 서로 실험시켜서 예. 원숭이는 이렇게 막 치는 거고 전문가들만 고민해서 막 사고 팔고 예,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원숭이를 이기지 못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사실 왜냐면 이 주가를 맞추는 것은 네. 내일 시장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절반은 맞게 돼 있고 절반은 틀리게 돼 있는 네. 데이터를 반복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잡주를 산다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죠. 소문 듣고 사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다음에 뭐 정말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우량 자산에 집중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음. 내가 뭐 돌아서 간접 투자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내 펀드, 내 ETF에 잡주가 들어와요. 네. 난 그러니까 작가님이 얘기하는 우량주라는 것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인데요. 그래도 뭐 약간 리스크를 분산하자면 네. 시가총액 10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10위도 저는 사실 작년에 너무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시가총액 10위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 이들이 사실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잡주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자꾸 그거 거래를 하잖아요. 단타를 치는. 네네네. 원래 우량주들은 장기로 묻어두는 거거든요. 강남에 집 산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거기 살아났죠. 그렇죠. 네. 그냥 딱 사서 30년간 가지고 있었더니 네. 10배, 20배가 뛴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수준이 어떤지도 봐야 돼. 그런데 너무 단타. 우리 같은 수준. 어. 들어가서 물 흐리구나. 누나 우리도 단타는 안 해요. 단타는 못하지. 왜냐하면 단타할 여력이 없었어. 나 얼마 전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직접 투자할 만한 분위기도 됐다. 예. 그러니까 우량자산 투자하신다면 아유. 돌지 마시고 바로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리고 부자들이 하는 행태를 따라서 그렇게 투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주주가 되라. 네. 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보통 투자하다 보면은 얼마에 샀어, 얼마에 팔았어, 뭐 또 쉽게 얘기하면 뭐 너 얼마 땄냐? 얼마 그렇죠. 이러냐? 땄다 잃었다 그렇죠. 이거죠. 근데 노름처럼 얘기하죠. 그렇죠. 이건 도박장에 쓰는 용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자꾸 수익률 게임으로 네.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주식 투자의 본질을 자꾸 들어가면 원래 주식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우리 셀코TV가 너무 잘 나간다. 네. 그러면 셀코TV에 제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분한테 투자를 했어요. 1,000만 원씩. 잘 되면 같이 이익을 쉐어하자. 네. 근데 투자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전화해서 조회수 잘 나왔어?
좀 잘 돼? 안 돼? 또 하나 나 돌려줘. 나 그거 좀 빼야 되겠어. 예, 이런 거. 이거를 매일같이 문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아, 나쁘죠. 나쁘죠. 네. 아니 나를 막 믿고 투자했으면 네. 가만히 있어야지. 저 1년이고 3년이고 쭉 믿고 투자해서 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회사의 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주라는 개념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분산 투자, 간접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종목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회사 주주가 되는지 사실 관심도 없었고 간접 투자하다 보니까 맡겨서 샀지 내가 그 회사에 직접 주주가 된다는 생각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단일 종목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회사의 성장과 뭐 이런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주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심사가 얼마 올랐냐보다 몇 주 갖고 있냐가 관심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패턴이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안 좋고 내가 증권 계좌 열어봐가지고 어제보다 얼마가 더 벌었지? 이것만 관심 두면서 일희일비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주가 되면 보유 주식 수에 따라서 이제 주주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수는 내가 팔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책에서 보면 그 아이들 사교육 대신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제분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 사주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네. 책에서 썼는데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 봤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별로 안 보니까 네. 그냥 그만큼 잘하는 애였고 아빠가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예. 자식도 당연히 머리가 좋겠지. 네. 그래서 그냥 대충 해도 뭐 스카이는 갈 거야. 네. 생각을 했는데 얘가 수학 시험 봤는데 60점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어. 왜?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막 야단을 치니까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학원을 좀 보내주세요. 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보냈어요. 네. 사교육을 전혀 안 시켰었어요? 뭐 대략적으로 시켰지만 뭐 아주 그냥 과목별로는 안 시켰죠. 참고로 저 이영주 선생님 IQ가 160 멘사 회원이십니다. 아, 네네. 머리가 좋다고 세상을 잘 사는 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보냈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했더니 얘가 6개월 후에 수학 시험 봤는데 8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자, 학원을 6개월 다녔더니 60점이 80점이 된 거예요. 네. 그죠? 네. 많이 올랐잖아요. 20점 오르면 기쁜데.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수많은 학부모들이 착각을 해요. 아, 우리 애가 학원 보내면 되는구나. 더 보내야 되겠다. 아, 라고 그러면 아, 100점 나오게. 20점 더 오를 수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걔 공부하는 스타일을 알고 여러 가지 알잖아요. 네.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 학원 다니지 마. 왜요?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80점 맞았는데 너 혹시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어? 아빠 제가 열심히 해도 100점은 못 맞을 것 같아요. 그치? 학원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자, 그냥 두 분이 학부형이시고 다 자녀 키우셨으니까 네. 알겠지만 지금 대학 가려면 수학 몇 점 맞아야 되는지 아세요? 스카이 가려면 거의 다 맞아야 될 거예요. 100점 맞아야 돼요. 예, 예. 하나 틀리면 힘들어요. 예, 맞아요. 네. 등급이 그렇죠. 나뉘어. 예. 네. 그러니까 아빠가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100점을 맞아야 스카이를 갈 수 있어. 예. 근데 100점을 맞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90점, 95점 맞을 수는 있어. 예. 근데 그러면 너는 스카이 못 가.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부터 학원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줄게, 아빠가. 네가 학원을 가게 되면 네 인생은 거기서 거기야. 60점 맞으나 80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너는 어차피 스카이를 못 가. 그냥 그런 대학을 가서 그냥 그런 전공을 하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네가 학원 다니는 거에 학원비를 대느라 아빠는 그지가 돼. 그런데 누가 부자가 돼? 학원 선생이 부자가 학원 돼. 선생님 부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니? 아, 저렇게 얘기하시면 아빠라. 아니 애가 자극을 확 받겠는데. 학원 다니지 마. 대신에 지금부터 너한테 들어갈 학원비 100만 원. 네.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줄게. 어. 그래서 네가 대학 졸업할 때 원금 기준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 1억 만들어서 너 대학 졸업할 때 너 사업 자금으로 줄게. 그걸로 네가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그렇게 해. 그게 아빠 입장에서 부익부는 되지 않지만 빈익빈이 되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야. 저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런 아버지의 제안에 아들이 대해서 아들의 받아들였죠. 반응. 네. 우리 애는 사실 학원 거의 안 다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네, 뭐 기본적인 학원 다니는데 네. 둘째가 있거든요. 둘째. 네. 둘째는 지금 중학생이에요. 네. 둘째는 학원 엄청 다녀요. 걔는 걔는 공부를 걔는 걔는 잘하는구나. 그냥 100점이에요.
그럼 투자 개념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자식 둘인데 네. 될성부른 방법이 나무에다 투자를 아, 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2020년, 2021년인데 만약에 우리 방송 보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다 키우셨을 텐데 10년 전부터 우리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학원비를 들이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10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샀다면 네. 지금 현재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5천주예요. 5천주예요. 5천주. 지금 주가 8만 원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씩 10년 산 거니까 원금은 1억 2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주가가 올라서 지금은 원금 투자금의 기준으로 4억이 되어 있고요. 아. 5천주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주당 3,000원 배당을 했으니까 얘는 배당 소득이 연간 1,500이 나와요. 허허. 그리고 얘는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네.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삼성전자의 종이 돼요. 삼성전자의 종이 되면 이재용 아나운서 말고 예, 이재용 예. 부회장님한테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거 해야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가 되면 주총 가서 그렇지. 이재용 부회장 네. 회사 좀 똑바로 운영하세요.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주주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자녀들에게 주식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평생 남의 회사의 종이 되는 법만 알려주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대감댁의 노비가 되라 라고 알려주고 노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학원비를 들이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경쟁을 치열해서 어떻게 하면 저 집의 종이 될 것인가 네.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깝긴 이 사회예요. 아까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바보짓 하는 속상하네. 것 같잖아요. 속상해. 그치. 돈에 대해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다 접고 다 같이 우리가 돈 모아서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늦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는 맞아. 거예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력을 안 해요. 음. 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도 10년을 그렇게 꾸준히 사면서 한 번도 안 팔고 쭉 보유하는 사람이 정말 극히 일부다. 맞아요. 예. 그동안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게 확 올라갔을 때 팔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돈이 좀 필요할 때 또 팔고 싶고 그래서 야곱야곱 팔고 사고 맞아. 했을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근데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참을성이 있어야 부익부 쪽에 투자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 뭐냐면 네. 저도 제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제 고객들은 바이 앤 홀드 사서 꾸준하게 가지고 계세요. 네. 팔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한번 산 주식을 못 팔게 해요? 그렇죠. 계속 우량주. 가지고 계셔라. 우량주니. 우량주니까.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중이 재물이 못 갖는다고 저는 매일 주식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저도 타이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 고객들보다 제 수익률이 더 안 좋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뭐 유튜브에서 방망리 할머니가 네.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주식 수익을 벌었다 이런 얘기 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사실 샀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매일 이게 너무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요. 한눈에 쫙 그 보고 앱으로 쫙 들어와 있는데 그거 탁탁탁 그걸 보면 되는 지워버려. 그걸 지워버려? 궁금해 죽겠네. 그걸 어떻게 네. 지워버려? 그 자산의 특징을 보면 네.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고 올랐고 네. 우상향했고 네. 주식도 올랐지만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고 부동산 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사고 팔지 않잖아요. 맞아. 그렇죠. 힘들잖아요. 꾸준하지. 한 번 사면은 오래 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집이겠거니라고 살지 않습니까? 깔고 앉아있죠. 이게 실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연해요. 주식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고 네. 간단하게 사고 팔기. 부동산은 어렵고 그 방법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특징, 수익률을 결정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겠네요. 네.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닐 거고. 이거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되지. 네.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기보다는 제발 삼성전자를 사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 오, 어떤 사람? 이건 더 센데? 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데 네.
자꾸 이상한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분들 계세요. 아. 그런 분들 제가 아예 그냥 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투자 경험 너무 없으신 분들. 투자를 잘 모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한테 전화 오면 자기가 경험이 없는데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10중 팔고 사지 마세요, 어머니. 왜냐면 들어오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물 떨어져요. 흐려요. 물 흐려요. 왜냐면 자기는 열심히 해보겠다. 네. 한번 장기 투자 해보겠다고 들어왔지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와서 한번 2, 3일 있다가 허걱하잖아요. 네. 떨어지면 이제 그러면 또 막 놀래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경험 없으신 분들은 좀 제대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를 오락으로 하시는 분들. 오락. 게임기 다루듯이 진짜 이거 켜놓고 계속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왜 뭐 안 좋은 사례지만 일부 아파트에서 그 분여회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게 왜냐면 우리가 담합을 하는 거거든요. 가격을 올리려고 팔지 말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삼성전자 주식이 워낙에 주식수가 뭐 수십억 주가 되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주주 전체가 담합을 해서 우리가 팔지 말자라고 담합해버리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냥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오락으로 하시면서 재미로 하시는 분들, 주식이 요즘 최근에 1년 동안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건 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올바른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에 와 계신 거예요. 네. 얼마나 땄다 좋아요. 잃었다 땄다 네. 잃었다 네. 이 차원이죠.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국가에서 인정해준 도박장이 열린다. 네. 계속 그 중독처럼 막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럴 수 네.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결국은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잡주라든가 이상한 소형 종목들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위험한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10,000원짜리가 100만 원 가는데 30년 걸렸어요. 역사를 보면. 네. 네. 근데 100만 원이 200만 원 가는데 1년 걸렸어요. 아, 그래요? 그랬어요. 지금은 주가가 이제 액면분할해서 8만 원이지만 네. 실제로는 400만 원짜리 주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주가가 되면 개미가 들어올 수 없는 주식. 아, 일반인이 살 수 없어요. 네. 한 달에 100만, 한 주도 못 사잖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주식이 되는 것이 삼성전자 주식에는 훨씬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수익을 너무 필요로 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뺄 수밖에 없죠.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세 보증금 받아온 돈으로 주식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건 안 되죠. 이런 분들은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는 불안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발 당부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지 마시고 LG화학, 카카오 이런 거 사세요. 네. 아니 그런 것도 좋은데? 네? 아니 저희가 삼성전자 갖고 있으니까. 저는 네. LG와 카카오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LG와 카카오 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자, 말고 자기는 안 좋은 거. 네. 아, 할 요즘에 때. LG 화학이 요동을 쳐가지고 참 네, 걱정인데. 그렇죠. 아, 그리고 책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우량주? 네, 우선주. 아, 우선주. 네. 우선주를 강조하셨어요? 네. 이제 주주가 되어가면서 배당을 받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이 투자 수익보다도 배당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배당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배당이 해봐야 뭐 3, 4% 되지도 않는 거니까. 아니 3%는 하루에도 벌 수 있는데 이걸 연 3% 배당받는 게 뭐가 커? 그래서 배당에 관심이 없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둘 다 배당을 하는데 우선주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배당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의 90%를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우선주가 90%가 외국인 보유율이 더 높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8만 원이고 이건 7만 원이니까 똑같은 값일 때 맞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지.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보통 주는 8만 원이니까 12주밖에 못 사요. 네. 근데 7만 원짜리 주식은 14주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13주, 14주를 살 수 네. 있죠. 자, 그러면 내가 똑같이 100만 원 투자했는데 배당은 한 주당 얼마를 주거든요. 저거구나. 투자 금액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당 얼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주를 가진 사람이 배당을 주당 1,000원 받으면 12,000원 배당 받게 돼요. 근데 14주를 갖고 있으면
14,000원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12주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2,000원 더 많이, 거의 20% 가까운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이 얘기구나. 이제 훨씬 처음 유리하죠. 알았네. 하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주총회 가서 아이 똑바로 하쇼 이거 안 하잖아. 이재용 씨? 그냥 우량주 받아다가 그냥 네. 저것만 받으면 되겠네 배당만. 그러니까 우선주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입은 우선주. 닫고 괜히 막 주주총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의사결정 행사하지 말고 입은 닫고 배당 더 줄게. 이거거든요. 그거죠. 네. 우린 사실 그렇게 입 안 열어도 사실 되잖아. 주주총회 우리가 갈 일이 없잖아. 그치. 갔다 근데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나는 이름도 우선주로 똑같고 사야 그래가지고. 돼. 응. 그래서 우선주를 사시는 것이 일반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한데 네. 그게 작년에 이제 그렇게 영상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선주를 사시게 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어떤 일이 올랐어요. 벌어졌냐면 옛날에 보통주와 우선주의 갭이 차이가 40%. 많았는데 예, 지금 별로 맞아요. 안 나요. 근데 보통 한 10% 20% 나는 게 정상인데 그게 5%까지 쫓아온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만 사시라고. 어. 너무 사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 갭이 벌어지지 네.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갭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도 7만 원대, 8만 원대 이렇게 돼 있죠. 네, 아, 그렇죠. 요즘도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이거 견디는 거지. 응. 오래 할 사람들은. 저는 사실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거 너무 다행이라고 보고요. 단기 수익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횡보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지만 네. 주주가 되어서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오르는 게 불안해요. 왜요? 왜냐면 나는 목적이 주식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주식 보유 주식 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8만 원이었더니 12주밖에 못 샀는데 얘가 7만 원으로 떨어지면 14주를 살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이걸 1, 2년 사이에 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낮아서 떨어져서 많은 주식을 보유했다가 내가 나중에 팔기 전에 한 번에 올라주면 다 올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오른 패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머, 욕심쟁이시다. 네. 네. 야, 하여간 뭐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현상에 대해서 쭉 한번 들어봤고 네. 알아봤습니다. 네, 연금에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네.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지금 검증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은퇴를 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직군이 있어요. 이 직업을 했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요. 네. 학교 저도 선생님들 그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연금 많이 군인, 내요. 네. 공무원. 네. 예, 아주 이런 신났네, 분들. 신났어.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두 분 다 선생님이셨던 분들은 진짜 노후가 대박이죠. 따뜻하더라고. 네. 그리고 두 분 다 군인이셨던 분들. 네. 한 분은 군인이고 한 분은 선생님이셨던 분. 그것도 대박이네. 아 대박이죠. 그리고 두 분 다 공무원이셨던 분. 네. 이런 연금들이 참 좋아요. 오. 그러니까 그렇게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신 분들이 100% 행복하다는 게 검증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노후의 연금의 중요성을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반대로 노후에 100% 불행해진 분들이 계세요. 연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연금 없는 사람. 공무원인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아. 전부 불행해졌어요. 아, 그걸 두고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받았다가 그 돈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어. 조금씩 매달 이렇게 받아서 매달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는 날 물어봐요. 네. 어떻게 지금- 받아갈 그렇죠. 거냐. 지금까지 모으신 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기저기 뭐 사업도 해야지, 뭐 자녀도 뭐 해줘야지라고 해서 일시금 타신 분들은 다 불행해졌고, 네. 그 대신에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100%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잠깐 있었잖아요. 연금이 고갈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런 지금 국민연금 얘기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교직원연금은 그럴 리가 없었죠. 아, 지금도 연금은 또 그렇죠. 다 똑같은 연금.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사회 제도상으로 네.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책에 썼던 내용이 뭐냐면 목돈 일시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에는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다. 예. 그걸 좀 더 중심으로 알아보자라고 책을 쓴 거죠. 그럼 우리가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대표적으로 있고 네. 우리가 공무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군인도 네. 아니니까 우리 모두 다 들고 네, 있는. 국민연금이 있는 것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그런 은행이나 네. 뭐 없어. 아니면 증권사나 뭐 이런데 드는 게 있어요. 네. 나 없어. 아마 저 본부장님은
있을 연금저축 거예요. 있어요, 연금저축. 직장인이셨으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연금저축을 또 이걸 어디에서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연금저축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혹은 뭐 사업자든 대한민국에 소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네.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걸 은행에서도 판매했고, 그다음에 보험사에서도 판매했고,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근데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 대부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좋았는데 음. 지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수익이 낮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은행하고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을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예요. 음. 제가 작년까지는 네. 안정적인 곳에. 네. 근데 작년에 주식이 막 오르면서 이 증권사에 연금 들었던 네. 사람하고 저 네. 같은 사람하고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제가 그 올해 갭을 못 딱 견디겠어서 바꿨죠. 네. 올해 초에 네. 그 연금을 증권사로 옮겼어요. 네. 아유. 근데 아주 매일 고점에 그냥 네. 네. 매일 힘드네.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시면 되고요. 네. 은퇴를 좀 늦추시면 됩니다. 네. 네, 그냥 뭐 조금 더 기다려서 아, 올해. 네, 올해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를 옮겼을 경우에는 사실 시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펀드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무작정 옮기시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고 옮겨서 어떻게 투자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투자한 지 지금 벌써 한 2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민되신다. 네. 사실 이런 분들은 제가 전 하면 안 되는 방송에서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물 흐린다. 처음부터. 그냥 안정적인 데다가 네. 놓고 조금씩 먹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배포를 키워야죠 뭐. 그렇죠. 이제 다시 네. 투자해서 공부하시고 네. 철학을 느끼시면 또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연금저축 펀드 네. 이런 건 이제 꾸준히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위험하지 않을까 펀드가 하는. 들어가면 저는 일단 좀 근데 연금저축은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매번 내가 사고 이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라는 것이 펀드 내에서 펀드예요, 그거는. 펀드를 매수하셔야 되는 예, 것이고 예, 예. 또 ETF를 매수하셔야 되는 네, 이런 게 네, 있는데요. 네. 펀드가 사실상 뭐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형 펀드도 있고 네. 그다음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일반 CMA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위험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형 펀드라든가 안정적인 펀드들이 있어요. 그쪽 비중을 좀 높이시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괜히 또 그렇게 옮겼다가 주가가 또 올라버리면 또 나만 또 피해보는 그러니까. 거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또 그게 있더라고요. 안정적이라고 채권형 펀드도 일부 들었는데 네, 미국 뭐 국채금리 네, 이런 게 올라가니까 채권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안정적이라고 했던 이 채권도 마이너스로 가던데요. 네. 이게 있어요 또. 그게 마냥 안정적인 것만. 그러니까 저도 왜 펀드를 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냥 아이 학비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뭐 하느냐? 그냥 잠깐이라도 여기다 옮겨두는 한 게 그게 펀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애 그 달러가 필요해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네. 한 3분의 5분의 2 이상이 날아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 근데 저는 그게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도대체 뭘 들었는데 그래요? 은행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어. 그러니까 그 펀드 이러면은 정말 막연하게 머릿속에 네. 너무 나쁜 기억이 있어요. 펀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나빠요? 펀드를 잘못 설정했거나 그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입하신 게 사실 중요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사실 주식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무지의 죄. 또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까요?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던데 그 펀드 날리셨잖아요. 네. 그죠? 그 돈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서 찾냐고요? 어디로 갔을까? 내가 펀드로 원금이 잃어버린 들어갔는데 날린 돈 어디 갔을까요? 그거 어디가 있을까? 어디 가요 그게?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네. 날라갔는데 어디로 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펀드 파는 사람? 네. 그거 어디 아니면은 갔냐면 누군가 이익 난 사람이 가져갔나?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 아 부자에게 갔어요. 부자에게 갔어. 네. 가뜩이나 가난해 죽겠는데 그게 또 부자가 가고 갔네. 이 자본주의가 결국은 이 자본시장에서 기분 나빠. 정말 제대로 모르는 일반 주린이, 일반 네.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투자해서 날린 돈들이 결과적으로 다 부자의 호주머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속상하네, 더 속상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도 내가 제대로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네. 되는 거고
제대로 관리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주가가 올랐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옮기시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그게 연금 들 때 우리가 세금 문제도 좀 따지거든요. 그렇죠. 비과세 되는 거냐, 뭐 네. 그 과세 비과세냐 과세가 되는 거냐 이런 거 네. 따지는데 네.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죠. 연금저축은 지금 말씀하신 연금저축은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줘서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드리고 대신에 연금 탈 때는 연금 소득세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근데 돌려드릴 때는 13%, 16%를 많이 돌려드리고 나중에 세금 낼 때는 5% 정도만 내니까 그러면서 유리한 구조가 있는 거죠. 반면에 어쨌든 지금 세금을 돌려받지만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비과세 연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 나중에 탈 때 세금 안 내는 거. 네, 그렇죠. 지금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후에 연금 받을 때 되게 유리한 상품이 되는 그럼 거죠. 그게 더 좋은 거네요. 사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좀 다른데 그래도 우선순위로 보자면 연금저축이 국가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기본으로 하시고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IRP까지 포함하면 700이고요. 네.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올해 내년까지는 또 200만 원 더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시고, 근데 그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비과세 연금을 하시는 것이 노후에 연금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는 건 아니니까 네.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사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질문 답변 드리기보다는 개인 상황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소득이 불안정하고 재무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급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연금 100만 원을 할게 말까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뭐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다 합쳐서 충분히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자산이 확보되어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내 노후를 삼성전자에 맡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다 하지만 이건 흔들리는 자산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55세 만으로 56세 정도 되면 금융권에서도 나가게 되고 또 많은 제 또래들이 지금 회사를 나오는 입장에서 퇴직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요. 네. 이게 뭉칫돈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냥 그 안정적인 데다 굴리다가 네. 저와 비슷하게 작년에 주식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이거를 주식 자금으로 뭉텅이 돈을 그냥 거치식으로 빵 했는데 지금 막 주식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제가 괜히 뭐 돌려 얘기했지만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막 어떻게 보면 막 미치겠는데. 네. 그 퇴직금을 쌓을 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불려받는 게 좋은데 돈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쌓인 돈이 한 번에 찾게 되면 큰 금액이 되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직장을 사는 사람들 뭐 1억에서 많게는 3억, 4억씩. 그럼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투자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아주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연금 이제 상품들을 보시면 일시불로 연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연금 탈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3억이면 3억을 먼저 넣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눠서 주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고 금리도 사실 지금 보면은 많이 준 데는 5%까지도 그래요? 주는 데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 제한들이 있으니까 그걸 네.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전체 제도와 연금 자산 상품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굴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상담을 진짜 전 받아야 되겠는데요. 네. 개인적인 연금이 없어서. 근데 공짜로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할 때 네. 사실 요즘에는 얼마 정도가 있으면은 부부가 같이 막연해요. 살 수 있을까? 그게 뭐 무슨 네. 사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 네. 예. 근데 이 질문이 과거에는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가 몇 억 정도 있어야 돼요로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5억 있어야 됩니다. 10억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질문이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얼마?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왜냐면 실제 노후는 통장에 10억 있다고 해가지고 빼먹을 수 없는 돈이라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국가에서 발표하는 걸로 보면은 뭐 최소 생활비는 한 150에서 2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두 사람 부부가 사는데 그거는 네. 아닌 진짜 것 최소 같고요. 생활비인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책 쓸 때는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이걸 주제로 삼았거든요. 월 500. 월 500. 월 500만 원 정도는 있으셔야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좀 약간 돈이 없으신 분들은 500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평생을. 그렇죠.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게 국가에서 하란 대로만 하면 인생에서 크게 사고 치지 않고 살아오면 네. 사실상 적지 않은 가정에서 4,500을 연금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럴까요? 왜냐면 일단 두 분도 다 국민연금 있으실 거 네, 아니에요. 네. 있죠. 국민연금을 88년도에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 시작해서 국민연금을 한 20,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네. 꾸준하게 부어 오신 분들은 연금 기본적으로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예. 그 정도 평생,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만약에 맞벌이 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300이 확보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네. 공적 연금으로만.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과거에는 막 나는 이건 왜 해? 뭐 그리고 안 해도 돼. 좀 약간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셨던 분들이 국민연금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제 와서 깨달은 거죠. 지금 다 국민연금이 하죠. 제일 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중간 정산에서 다 날리고 여기저기 뭐 쓰고 이러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퇴직금을 제대로 쌓으셨다면 적게는 1억에서 2억은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네. 그것도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한 달에 한 50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직장 생활을 1, 2년 하는 게 아니라 한 20, 30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400씩만 원 꾸준하게 내도 10년이면 4천, 20년이면 8천, 수익이 좀 붙었을 때 1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럼 이걸로 나와도 연금을 최소한 한 50만 원 이상 확보가 가능해요.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저축만 해도 그러네. 300 그냥 넘었네. 2, 300은 네. 누구나 다 한 300 확보할 수 되네.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간과해 온 거죠, 지금까지. 맞벌이 하셨으면 이것이 2배가 되는 것이고. 그럼 600 되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지금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내 집 담보로 어떻게 연금 받아라고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또 활용하고 계시니까 확보하게 되면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1억짜리 집인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이 집 가지고 하늘나라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연금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제도들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좀 고민해 보셔서 활용하시면 노후 준비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하실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그래요? 제가 아, 자제분이- 49. 에휴,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어린 건가요? 노후 준비해야지. 노후 준비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저는 계세요? 일단 저희 국민연금 다 꾸준하게 내고 있고요. 네. 저희 집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아, 너무 좋다. 아까 흐뭇하실 네. 때 전략적으로 결혼했어요. 네. 연금 공부를 하다 아, 보니까 다 해결됐네. 네, 그런 것들 국적 연금으로도 많이 준비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연금을 좀 많이 좀 해오고 있고, 음.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저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자제분들을 위해서는 한 달에 네. 공부하는 저는, 친구한테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애들에는 학원을 보내주는 거지만 네. 그렇지 않은 애들에는 아닐 꾸준하게 경우에는 저축을 시켜주고 네.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또 저 선생님도 또박또박 삼성전자 주식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않고요. 네. 네, 여유 있을 때마다 좀 모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책을 부해질리라는 책과 연금부자들 책을 네. 동시에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삼성전자가 중요하냐 연금이 중요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상 유튜브 채널도 연금 박사예요. 저의 인생의 주 목적은 연금이고요. 연금에 대한 준비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평생에 쓸 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돈 생기면 저는 놀러 다니는 게 더 중요해요. 즐겨라. 지금을 그렇죠? 즐겨라. 예, 지금 제 나이에 놀러 다니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제 나이에 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2배가 되고 3배가 된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재산이 더 불어나겠지만 더 행복해지진 않는 거죠. 왜냐면 네.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강남에 정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모으는 데만 취미가 그렇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뭐? 돈을 안 써본 사람들은 못 써. 음, 근데 돈도 써본 사람이 쓰더라고요. 제주지. 우리 모으는 거 안 그래, 좋아하거든. 누나는 써본 사람이니까 쓰잖아. 네. 할 줄은 몰라서. 갤러리아 명품관 가면 시끄러워요. 누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가 점점 돈을 쓰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아, 너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근데 그냥. 그렇게 되면 응.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뜩이나 네. 이제 이번 생은 틀렸어. 네. 그 그래가지고 말도 난 너무 어, 가슴 아파. 집 사는 거 완전 포기하고 아우 쓰자 이러고 써버리면은 이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을 건 모으면서 이제 네. 쓸 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저도 참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소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쓰는 거예요. 쓸 때 가치 있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가치 있게. 저는 사실 뭐 기부도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들은 여행이에요. 여행. 근데 여행을 가지고 뭐 정말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패키지 여행 이런 거 가지 않고 정말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제가 발품 다 이렇게 빨아가면서 짜서. 가는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이 보고 있는 여행들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제일 안타깝다. 그럼 답답하시겠네. 돈이 많이 쌓였겠네요. 여행 못 하셔서. 맞아요. 그걸로 삼성전자 사셔야죠. 작년에. 아니 근데 저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외치는 친구들도 뭐 소비를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서 네. 네. 어떨까? 그 지금 8만 얼마죠? 삼성전자가. 네. 그러면은 그거 한 달에 10주 사면 80몇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20주네요. 되게 쉽죠. 120주. 10년이면 1200주인데 와. 지금 상태라면 네. 그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면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배당을 주잖아요. 예, 배당이 그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배당이 또 연금과 네.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 시간 또 이번 해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이 아 나는 뭐 부익부 빈익빈에서 빈익빈 쪽이야 부익부로 언제 올라가겠어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따뜻한 조언을 한마디 그럼 좀 해주셔야 절대 될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따뜻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냉철한 조언. 그래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투자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량자산 중심으로 집중해라. 이제는 딴 엉뚱한 투자하지 마라. 하지 말든가 할 하려면은? 거면 1등에 집중하든가 어.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든다. 예. 아 진작에 만났어야 됐어. 예. 우리 그리고 전에 어떤 분 딱 나오셔서 그랬잖아요. 주린이들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마세요. 주린이가 무슨 주식을 합니까? 어? 주식 공부도 안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무슨 주식을 해요? 좀 알고서. 그래서 저는 그 시작해야 얘기가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다가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리자면 예. 주식 공부하지 마셔라. 아, 알아요? 예. 그냥 1등 주식만 사면 돼요. 무슨 공부할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네. 공부를 해봐야 이상한 종목만 공부하게 돼요. 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게 말씀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쏙 들어오긴 하는데 네.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한다면은 근데 거기에는 이제 꾸준함이 뒷받침이 돼야 돼. 누군가는 계속 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걸 막 샀다 팔다 아니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그런 인성이 돼 있는 사람. 파레토 법칙이 있어요. 네. 2대 8에서 80을 빼잖아요. 네. 20 중에 다시 2대 8이 생겨요. 어,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한 사람 못해요. 중에서 실패한 사람 또 나온다는 겁니다. 예. 저도 나는 요번 주식은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걸로만 꾸준히 할 거야 생각했어요. 벌써 마이너스 한 5 정도까지 가니까요. 이걸 언제 팔아야 그치. 이 생각이 못 기다려. 못 기다려. 손실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도 팔고 여기 어느 정도 떨어져도 팔게 되지.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금할까 그냥? 연금. 0.1%인데? 연금 하시면 돼요, 연금. 연금. 연금도 이걸 계속 어디다가 해야 되는가 상품도 너무 많고요. 자, 어쨌든. 공시렁거리지 말고 야, 이렇게 요거.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다 잡자고요. 네. 탐난의 일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제가 열게 됐네요. 이거. 네. 책 준비했습니다, 책. 네, 부의 진리. 부의 진리.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책 제목이 부의 진리. 이제 부제가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예요. 사실 저자 입장에서 책 제목에다가 종목을 넣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디 혹시 삼성전자 뭐 임원 아니세요? 전혀 관계 없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오히려 네. 삼성전자
는 저를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왜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죠? 오히려 삼성전자 숫자를 늘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상속세도 많이 내고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부의 진리라고 쓴 게 뭐냐면 이게 진리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게 네. 참진 이치 이자거든요. 그렇죠. 참된 이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된 이치가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죠? 진리. 네, 그게 진리가. 올바른 거지. 그럼 그 다른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자가 참의 반대가 거짓이에요. 네. 그죠? 예. 참은 올바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참은 맞다라는 뜻이에요. 맞다. 올바르다 하고 맞다가 예. 어떻게 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잘 가고 있으면 네. 잘 가는 것이 참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는 것이 참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세상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세상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걸 내가 막을 수도 없어요. 네. 저도 그게 싫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세상이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나는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언젠간 아름다운 세상이 오겠지라고 기대할 것이냐? 근데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서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것인가 찾아봤더니 그 참된 진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라는 것이 이 부의 진리를 쓴 이유예요. 예. 그러면 이 책을 보면 빈익빈에서 부익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부익부가 되지 않을지언정 네. 빈익빈이 되지 않는 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약간 네. 씁쓸한 부분도 네. 있었는데 정말 현실적이고 네. 이렇게 와닿는 얘기를 간단 명료하게 네. 잘 찝어주셨어요. 속 시원한 면도 있었고요. 근데 깨우네요. 오히려. 그래서 힘내서 으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럼요. 그리고 맞는 방향으로 가자. 그럼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될 겁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책, 그러면 이 부의 책을 진리 책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주 말씀 작가와 감사합니다.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